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한창 들떠있는 여대생 기숙사. 이 기숙사에 누군가 벽을 타고 다락방으로 몰래 침입하는데요. 때마침 기숙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우리의 올리비아스의 언니가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는 이 기숙사에서 꽤 유명한 변태 전화였죠. 제시카는 그 힘을 감지하고 기숙사 안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불쾌한 신음소리를 듣던 당찬 바바라가 수화기를 뺏어들고 참교육 시전하자 전화 속 목소리는 널 죽일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내뱉고 전화를 끊어버리죠. 소심한 성격의 클레어가 두려워하자 그런 클레어를 바바라가 대놓고 비아냥댑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온 클레어는 침입한 괴한에 의해 살해당하고 괴한은 클레어의 시신을 다락방에 유기하죠. 다음날 클레어의 아버지 해리스는 딸과의 약속 장소로 나오지만 클레어는 당연히 나올 수가 없었죠. 해리스는 결국 딸이 있는 기숙사로 방문하고 기숙사 사관 맥 아줌마는 클레어가 아마도 남학생 회관에 있을 것이라며 해리스를 남학생 회관으로 안내합니다. 다락방에 있는 클레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말이죠. 한편 제시카는 남자친구 피터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털어놓고 기뻐하는 피터와 달리 제시카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죠. 이로 인해 갈등을 빚게 된 둘은 피아노 전공인 피터의 발표회 후인 밤 9시에 제시카의 기숙사에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사라진 클레어를 찾기 위해 클레어의 남자친구 크리스를 찾아가지만 당연히 클레어의 행방을 알 리 없었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클레어를 찾기 위해 결국 해리슨 씨와 클레어의 남자친구 크리스, 기숙사 친구들은 경찰을 찾아가지만 경찰들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저녁까지 클레어가 돌아오지 않자 경찰은 클레어의 수색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던 중 공원에서 실종된 13살 여아의 시신이 발견되죠. 살인마가 주변을 떠돌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실종된 클레어. 이제 제시카의 주변은 완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중 기숙사에서 혼자 있던 맥 아줌마는 자신이 아끼는 고양이 클라우드의 울음소리를 따라 다락방으로 향하고 클레어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다락방 안에 숨어있던 범인에 의해 맥 아줌마도 죽임을 당하고 클레어의 시신과 함께 다락방에 유기돼버리죠. 뒤이어 피터를 만나기 위해 기숙사로 돌아온 제시카는 또다시 음란 전화를 받게 되고 결국 제시카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는 제시카의 등 뒤에서 숨을 죽이고 천천히 다가오는 누군가의 발걸음. 바로 피터였죠. 피아노 발표회를 제대로 망치고 온 피터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방금 피아노를 박살내고 오는 길이었죠. 피터는 자신이 피아노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제시카에게 아이도 생겼으니 결혼하자 말하지만 제시카는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었기에 결혼할 수 없다 말합니다. 피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제시카에게 막말을 쏟아내죠. 열받은 김에 피아노에 이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까지 망가뜨려버린 피터는 제시카를 향해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면 후회하게 될 거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마침 제시카의 신고를 받은 플러 경위와 빌이 방문하고 전화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자고 제안하죠. 그러면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게 되고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게 되기에 제시카는 이를 수락합니다. 기숙사 바깥차에서 경관 한 명이 잠복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플러 경위는 돌아갑니다. 이제 기숙사 안은 필과 바바라, 제시카만이 남게 되었죠. 천천히 다락방에서 내려오는 괴한. 그리고 괴한은 바바라의 방에 들어가 당찬 언니 바바라를 살해하고 맙니다. 거실에 있던 제시카는 또다시 음란 전화를 받게 되고 전화 속 인물은 아이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더불어 아이를 지우지 말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통화 시간이 너무 짧은 터라 추적에는 실패합니다. 이제 자연히 피터만이 의심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때마침 피터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제시카에게 아이를 지우지 말아달라고 동네방네 떠돈 덕분에 전화 내용을 조청한 플러 경위까지 제시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플러 경위는 피터가 옆에 있을 때 음란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방금 전 기숙사에서 피터를 만났을 때 걸려온 전화를 받을 당시 피터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린 제시카는 피터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죠. 그러나 플러 경위는 피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러던 사이 바바라의 방에 들어간 필마저 살해당하고 범인은 바바라의 방에서 또다시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죠. 전화를 받은 제시카는 일부러 추적을 위해 시간을 끌며 공포의 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추적에 성공하고 걸려온 경찰의 전화. 경찰은 제시카에게 어서 기숙사 밖으로 빠져나오라고 지시하죠. 범인이 기숙사 안에서 전화를 건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피를 혼자 내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던 제시카, 더불어 바깥에서 잠복하던 경관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간 뒤였죠. 어서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는 경찰, 그리고 애타게 피를 불러대는 제시카. 그러나 괴한이 바바라의 방에 있다는 걸 아는 제 입장에서 제시카의 행동은 로미오와 줄리엣 때부터 이어져온 팬심마저 사그라들게 만들었죠. 어떤 장면이 떠오르게 만드는 핫세 언니의 답답한 시츄레이션이 이어지고 결국 천천히 계단을 올라 바바라의 방에 들어가서야 사실을 알게 된 제시카는 천천히 올라왔던 계단을 빠르게 내려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그때
제시카는 범인에게 뒷덜미가 잡힌 채 내동댕이 쳐져버리고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틈도 없이 다행히 지하실로 도망치는 데 성공하죠. 지하실에서 숨죽이고 있던 제시카, 밖으로 나가는 범인의 소리가 들리고 타이밍 한번 멋지게 지하실 창문 밖에서 피터가 제시카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하실 유리를 깨고 지하실 안으로 들어온 피터는 점점 제시카의 가까이로 다가서죠. 경찰이 제시카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는 제시카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가격을 한 것인지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있는 피터와 정신을 잃은 제시카가 있었죠. 역시 범인은 피터였던 걸까요? 제시카를 침대에 눕히고 모두들 밖을 나가고 여전히 다락방에는 발견되지 못한 클레오와 맥 아줌마의 시신, 그리고 범인이 있습니다. 또다시 제시카는 범인과 기숙사 안에 단둘만 남게 되고 영화는 끝이 나죠. 그러나 여전히 범인이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끝이 나버려서 영화가 끝나도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죠. 오래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슬래셔 무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06년과 2019년 리메이크 되기로 했던 슬래셔의 시초가 된 영화 블랙 크리스마스. 올리비아 하스의 팬이시라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감안하고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리슨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